힘들 거야, 피곤할 거야. 그리고 예상보다 점수가 안 나서 속상할 거야. 제가 분명히 처음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아마 학교에서 절실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운전부지만 이 인간들이 나랑 같은 공감 얘기들이 맞는가 싶은 미친 인간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차이는 지금의 차이일 뿐이야. 그게 1년 뒤, 2년 뒤에 똑같은 격차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너희들의 목표는 하나야. 올라가면 돼. 높이 올라가 있는 친구들은 떨어질 거를 걱정해하고 불안해해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우리는 이제 올라가야 될 스트레스를 견뎌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부디 잘 견뎌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중간고사 대비와 똑같은 스탠스로 준비하겠으나 달라지는 게 있다면 제가 모든 진도를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을 적응시키는 과정을 조금 빨리 진행할까 해요. 이제는 조금 빨리 진행해서 여러분들 시험지를 제가 봤을 때 뭐 전부 다 제대로 분석을 뭐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틀리면 안 되는 걸 틀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릴만 하다라는 문제들은 기가 막히게 좀 잘 맞췄는데 오히려 왜 이걸 틀렸을까 하는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저번에 토요일 날에 여러분들께 준 숙제가 뭐 대단하진 않지만 오답 정리하는 거였거든요. 오답 정리 다 해보셨나요? 아윤이 해봤어요? 못했어? 설이는 다 했고? 그 오답 정리하는 가이드라인은 제가 단톡방에 올렸던 그 파일 안에 있으니까 오답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같은 유형 반복해서 안 틀립니다. 보통 그런 친구도 많죠.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아 점수 몇 점이다 다음에 더 잘 봐야지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더 잘 볼 거야 이렇게 말만 하고 오답 정리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본인이 왜 틀리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왜 틀리는지 알아야 지금 수십, 수백 번 반복하지만 메타인지가 형성되고 메타인지가 형성돼야 똑같은 6시간 공부지만 메타인지로 활용하지 않은 아이보다 약 1.5배에서 2배의 효과를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많이 하셔야 돼요. 계속 제가 말씀드린 이유 알겠죠? 여러분들이 해석이 잘 되고 분석이 잘 되고 완벽하게 주제랑 기승전결 다 파악이 되는 지문에 건너뛰어도 돼요. 안 되는 지문들, 어려운 지문들, 잘 모르겠는 지문들 위주로 학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전에 기말까지도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 내내 여러분들의 러닝메이트가 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지도할 거고 누구보다 최고의 품질의 수업을 제공할 테니 여러분들은 다 흡수해서 본인 걸로 만들고 그리고 수행평가 때 본인이 발표해야지라고 맘먹은 지문 나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수업 활용에도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 정도 잔소리면 여러분들 정도면 충분히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재에다가 정리하기 싫다, 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그냥 프린트에다가 1차적으로 정리하고 싶다는 사람 있으면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동의 없이 진행을 하는 거라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진행을 합니다.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사실은 태초에 준혁이랑 강현이를 위해서 준비한 프로그램이었는데 나머지 친구들에게도 모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모두 하는 걸로 할 건데 너희들 바쁘기 때문에 과한 양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본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게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해력이 정답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앞에 봐주시면요 이렇게 데이별로 나와 있죠. 일주일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매주 금요일마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매주 금요일마다 제공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나씩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푸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적고 그리고 본인이 뭐가 부족했는지 스스로 셀프 피드백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수행과제 1번 보면 일부러 제가 긴 지문 안 했어요. 일종의 약간 비문학 지문 같은 것들을 좀 넣었고요. 이 지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지문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뭐가 중요한 문장인지, 뭐가 핵심 어휘고 핵심 문장인지 파악하는 능력. 이해됐나요? 그래서 1주차는 이렇게 진행되고요. 2주차는 이거보다 조금 더 길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딱 3주까지만 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신의 본격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3주차 때는 영어 문제로, 지문으로 할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수준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의 흐름과 글의 주요 파트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3주 안에 이거 한다고 절대 안 늘어요.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분명 지금보다는 더 뛰어난 문해력과 글의 연결성 파악 능력은 갖추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 믿고 그 과정 꼭 수행해 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렸으니 11강 예제 1번부터 다시 힘차게 수업해 보도록 하죠. 자, 빈칸 문제입니다. 자, 이 빈칸에 들어갈 거를 아래의 내용을 통해 추론해야겠죠? 시작합니다. 환자들은 should be aware, 알아야 한대요. 뭘 알아야 한대요? that 이하라는 걸 알아야 한대요. 그러면 대절은 당연히 지금 명사절이 될 거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빈칸에 지금 뭐가 없네?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 자체가 없어.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정보를 이용하자면 뭐뭐에 대해서래요. 뭐에 대해서 전치사 뒤에 의 나왔다. 무조건 간접 의문문 아니면 의문사 투부정사 둘 중 하나라고 했죠. 근데 who나 what 같은 경우는 뭐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who나 what 같은 경우는 의문사 겸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뒤에 뭐만 오기만 하면 동사만 오기만 해도 간접 의문문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who should be treated for various conditions 이렇게가 명사들이 되겠네요. 그러면 해석해보면 who, 누가 should be treated, 치료받아야 하는지 뭐에 대해서?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조건들에 대해서 누가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 치료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해됐니? 그럼 이제 2번 문장 갑니다. 바로 뭐가 나오네요? 예시가 나오네요. 예를 들어 전문과 자, 커밋 무슨 뜻? 위원회. 그래서 전문가 집단들, 위원회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의? 유럽과 미국에서의. 전면부 바로 잘 쳐야 주어 동사가 잘 찾을 수 있죠. 전문가 집단들은, 위원회들은 설정한대요. 뭘 설정했대요? 다른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대요. about 뭐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요? 자, 이번에는 의문사 뒤에 뭐 나왔네요? 투부정사. 그래서 when to treat 언제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뭐를? 고혈압을. 고혈압을 언제 치료하는지에 대해 다른 지침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똑같은 고혈압이라는 병인데 이 고혈압을 대처하는 유럽과 미국의 가이드라인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심지어 다른 기준이 어디다? 아마추어, 일반인들이 아니라 전문가라는 거예요. 이해됐니? The group of American experts 집단인데요. 어디의 집단? 미국의 전문가들의 집단은 믿었대요. 뭘 믿었대요? that 이하라는 것을 믿었대요. 자, that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명사절? 완전한 문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부터 나왔어요? for라고 하는 전치사부터 나왔으니까 어디서 끊는다? 명사까지만 가서 끊는다는 겁니다. 어디서 끊을까요? 강은아, 어디서 딱 끊어주면 좋을까? 그렇죠. 요렇게가 전면부가 되고요. 대세에 대한 주어가 the benefits, 동사가 exceeded. 그리고 완벽한 문장이니까 뒤에 목적까지.
이해됐죠? 그럼 해석해보면 미국의 전문가들의 집단은 믿었다. 뭘 믿었다? 뭐에 대해서는 마일드 하면은 가벼운 거야, 무거운 거야? 가벼운이란 말이야. 증상이 약한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진짜 단순하게 여러분들 요번에도 어휘배움 봤지만 이런 걸로 바꾼단 말이야. 당연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약한 상승. 뭐에 대한 약한 상승? 혈압에 대한 약한 상승에 대해서는 benefits, 이익들이 초과했다는 것을 믿었대요. 뭘? 위험들을. 뭐로부터의? 치료로부터의.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재진술에서 한 문장으로 써보세요. 이익들이 치료로부터의 위험을 뛰어넘었다고 믿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한글로 한 문장으로 써보세요. 한글로. 이 과정을 저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진술 능력을 위해서. 포함된 내포된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강연이 끝나니? 뭐라고 정리했을까? 감염 증상이면 굳이 치료하죠. 반대가 돼버렸죠. 아쉽다. 지금 여기 보면 일단 뭐로 기준 잡는다? 미국 전문가들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지금 이 문장을 보세요. 이익이 위험을 뛰어넘었다라는 거는 이익이 많다는 거야? 위험이 많다는 거야? 이익이 많다는 거야. 뭐 할 때? 치료할 때. 즉 이거를 도식화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미국 어떤 증상? 가벼운 고혈압 증상. 고혈압은 뭡니까? 고혈압 증상일 때 치료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치료가 이익이 더 크다? 위험이 더 크다? 이익이 더 크다 라는 얘기는 뭘 해야 한다? 치료를 해야 한다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결과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게 재진술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당연하게도 너희가 아까 미국과 유럽은 같았어, 달랐어? 그러면 우리가 다음 문장을 안 읽어봐도 유럽은 가벼운 혈압 증상에서는 치료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죠? 다음 문장 해석 넘어갑니다. They, 그들은. 자, 요 문장 삽입 문제로 가능하겠죠? 왜냐면 바로 지칭해주는 대명사 뭐가 나왔습니까? 그들이 나왔어요. 이 그들이 누군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미국의 의사들인지 아니면 유럽의 의사들인지. 자, 그들은 썼대. 뭘 썼대? 가이드라인을 썼대. 어떤 가이드라인?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썼어. 뭘 제한하는 가이드라인? 대 이하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 그래서 환자들인데 어떤 환자들? 가벼운 혈압 상승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뭐 해야 된다고?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썼대요. 그럼 지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서른아, 쌤이 이 4번 문장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한 근거가 뭘까? 그렇지, 약이 뭐라고요? 치료예요. 재진술됐다는 거예요. 너무 잘 찾았죠. 위에서는 계속 뭐라고 언급됐던 게 치료라고 언급됐던 단어가 4번 문장에서 뭐로 재진술이 됐다? 약이라는 표현으로 재진술됐다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리고 요 they라는 대명사까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4번 문장이
문장 삽입 문제로 나와도 썩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이나 이해됐을까? 자, 그래서 약을 먹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을 갖는다는 건 뭘 받아야 된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이제 벗이 들어가겠죠, 연결어. 그러나 어디에서는? 유럽에서는 전문가 집단인데, 자, 조건을 주죠. 이 조건이 중요해요. 내용일치 문제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With access to the same scientific data. 준영아, 이게 상징하는 거가 뭐야? 같은 증상에 같은 증상? 아니지. The same scientific data. 똑같은 과학적 데이터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는? 접근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누구랑 똑같은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에서는 뭘 상정한 거야? 미국과 유럽의 전문의들 간의 지식 격차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이게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걸 이용한 내용을 증제 가능하다는 얘기겠지.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의 과학 데이터의 근거는 같다, 다르다? 같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밑에다 누구와? 미국과 라고 적어놓으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똑같은 과학적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가지고 있는 유럽에서의 전문가 위원회는 설정했대요. 뭘? 당연히 different죠. 미국과 다른 거니까. different guidelines. 다른 지침들을 설정했다. 어떤 다른 지침이에요? don't advise. 주어가 없는 주격관계 대명사네요. 추천하지 않는, 권장하지 않는 뭘? 치료를. 뭐에 대해서? 혈압의 가벼운 상승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공통 주제는 뭐야? 뭐의 가벼운 상승? 혈압의 가벼운 증상에 대한 미국과 어디의 차이? 유럽의 차이. 미국은 뭐 해야 된다? 치료해야 된다. 이유가 이익이 뭐보다 크기 때문에? 위험보다 크기 때문에. 위험보다 이익이 크니까 치료를 해야 된다. 반면에 유럽은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치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문제로 나올 게 너무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유럽에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똑같은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재진술된 건 뭡니까? 똑같은 증상이겠죠. 이 똑같은 증상이 의미하는 건 뭐? 가벼운 고혈압인 거죠.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would not be, 자, 요것도 핵심 키워드죠. encourage 무슨 뜻? 장려하다입니다. 이거 당연히 뭐로 바꿔서 앞에 this만 붙여도 disencourage만 해도 낱말의 쓰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되겠네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저 단어가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encourage라는 단어는 대표적인 무슨 동사 중에 하나죠? 몇 형식으로 쓰이는? O 형식으로 쓰일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네?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 정사를 쓰는 대표적인 동사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이런 동사를 전에 TV 동사라는 이름으로 통일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TV 동사의 가장 큰 특징, TV 동사가 BPP, 수동태 될 때 반드시 BPP 뒤에 뭐가 따라온다? 목적격 보어인 투부 정사만 따라온다. 그러니까 TV 동사를 외우지 못하면 저 뒤에 왜 투부 정사가 나오는지 모르는 거야. 이해하셨죠? 여러 번 반복됐던 내용이니까 이 정도 설명하면 되고 해석합니다.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여기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전문가를 말하는 거야? 환자를 말하는 거야? 환자들을 말하는 거야. 환자들은 장려되지 않을 것이다. 뭐 하도록 장려되지 않을 것이다? 약을 먹도록. 재진술하면 뭐를 받지 않도록? 치료를 받지 않도록 치료를 받도록 권장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지금 내가 말하면서도 번뜩했네. 이거 지문 변형하면 어떤 문제로 너희들이 가지고 놀 수 있어요? 뭐 한 단어만 딱 추가하면 거지 같은 문제가 돼버려? 여기다가 난만 붙이면 돼. 난만 붙여버리면 무슨 뜻이 돼요? 약을 먹지 말라고 해요.
약을 먹지 말라고 권장된다, 권장되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권장된다.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없어져야 돼? 이게 없어져야 돼. 이런 식의 장난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작 나치한 단어 하나 가지고 내용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번뜩 제가 잘못 말한 건데 번뜩 떠오른 게 저라면 진짜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다 낫을 넣고요. 여기다 이걸 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틀린 문장 찾아라도 가능하겠죠. 조금 더 고급지게 한다고요. 이제 여기서 encourage를 앞에 뭐 붙여요? this를 붙여버려요. 이건 맞아 틀려요. 틀려요. 그럼 여기서 더 짜증나지는 거 얘를 남겨두는 거야. 이렇게 되면 맞아 틀려요? 맞아요. not과 this가 들어가니까 이중부정이 되죠. 이중부정은 긍정이 돼버리잖아.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요번에 시험 때 너희들이 직접 풀어봐서 알겠고 틀린 걸 오답 정리해봐서 알겠지만 이런 유형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어휘 정말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집단들은, 자, 이것도 핵심어이죠. 동의할 수 있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당하게. 뭐에 대해서? 무엇이 최고의 치료인지에 대해서, 방법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what은 또 의문사 겸 주어 역할로 쓰였네요. 이해됐습니까? 아직 학교에서 질문 안 나갔죠? 그럼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가 풀려있는 아, 제가 풀려있는 걸로 드렸군요. 죄송합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죠. 있을 수 있다는 것, 다양한 견해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 뭐가 뭐로 재진술됐어요? expert라는 전문가가 specialist로 바뀌었네요. 늘 말씀드리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 그대로 절대 선지에 안 들어갑니다. 선지에 들어가는 정답은 반드시 본문을 재진술하거나 유의어 또는 반의어를 써서 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제 1번 끝났고요. 예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예제 2번 내용 정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네어릿으로 시작하니까 이 형식이네요. 있다 없다? 없다로 시작하네요. 노가 들어가니까. 뭐가 없다? 알려진 cure, 치료법이 없대요. 뭐에 대한 알려진 치료법이 없대? 병에 대해서. 뭐의 병? 소유권의 질병. 즉,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뭘 만들어낼 수 있다? 질병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 대한 질병에 대한 치료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거 결론을 미리 지어놓은 거예요. 어떤 반박도 없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질병에 대한 치료법은 없다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뭐? 소유권의 질병은 대체 무엇인가? 왜 내가 무언가를 갖는데 병에 걸리는가? 이게 궁금해야겠죠? 갑니다. 자, 누구를 이용하네요?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를 이용하네요. 아담 스미스가 뭐 했듯이? 말했듯이. 자, 여기서는 너희들이 어휘 요걸 알아야겠네요. up은 뭐의 PP 형태인가요? 우리 중학교 때가 기억나게끔 3단 변화 한번 테스트 보고 할까요? 우리 친구들 너무 어려운 것만 해서 뭔가 3단 변화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뭐의 PP예요? weave의 PP죠. weave 무슨 뜻이에요? 엮다예요, 엮다. 엮다입니다. 그럼 수동태 되면 무슨 뜻이에요? 엮이다, 얽히다가 되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말했듯이 소유권은 엮여 있어. 뭐와 엮여 있어? 우리의 삶과 엮여 있어. 이해됐니?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뭘 우리가 핵심을 가져가면 돼?
아, 소유권이란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구나. 가져가면 끝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But, 그러나 being aware of it might help. 아는 것. 뭐에 대해 아는 것?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은 자, help는 우리 보통 타동사로 쓰는데 help도 무슨 동사로 쓰일 수 있다? 자동사로 쓰일 수 있다. 자동사일 때의 help는 무슨 뜻? 도움이 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은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것이 지칭하는 게 뭘까? 그것 당연히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에 대해 아는, 그러나 소유권에 대해 아는 것은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고급 기술이라고 하면 뭐 그렇지만 벗을 잘 추론을 못해요. 이게 왜 반대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소유권은 우리의 삶과 얽혀있대요. 이 얘기는 뭐야? 소유권과 삶은 뒤죽박죽 얽혀있기 때문에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원래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 문장 보면 소유권을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대요. 그러면 두 번째 이 3번 문장은 뭐와 뭐를 어쨌든 띄워놓고 보는 거야? 소유권이라는 개념과 우리 인생을 띄워놓고 보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알면 뭐에 도움이 된다?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런 의미에서 반대입니다. 앞에는 이 소유권이라는 개념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 있다? 얽혀 있다. 합쳐져 있다고 말했는데 뒤에서는 소유권을 아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된다. 분리시켜서 말했죠. 이 개념에서 벗이 들어가는 거다.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벗이라는 연결어가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이거 문장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해석하면 맞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뜻이에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붙어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아 참, 그리고 어제 준혁이 혹시 어제가 아니구나. 연아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좀 오빠에 대한 존경심이 좀 드러나지 않던가? 100분 그 지금 슈퍼 올라간 이제 중등 무학년제인 친구들한테 여러분들 시험지 문제를 풀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가 안에 안 돼 있는 상태잖아. 기본기로 풀게 한 거지. 시간은 무제한으로 놓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빨리 푼 친구가 74분. 그 친구가 90.3. 잘했죠. 굉장히. 그 친구는 여러분들 후배로 갈 것 같은데 후배로 가면은 잘 해주시고 잘 이끌어주면 좋고. 내가 학기 초에 학연 지원하지 말랬는데. 네, 적당히 뛰어난 인재라면 잘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연어도 잘했어. 연어가 100분 걸렸어요. 거의 수학 모의고사 풀었죠. 100분 걸렸는데 80 몇 점이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후배들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선배가 돼가지고 우리가 더 그래도 선배인데 우리가 그렇죠.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장까지 완성됐고요. 4번 문장으로 갑니다. Everywhere around us.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점점 가면 갈수록 뭐는 없어진다? 이런 컴마 표현은 없어집니다. 친절했던 거는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묶어줘야죠. 부사. 우리 주변 모든 곳에서 우리는 see 본다. 뭘 본다? The temptation 유혹을 본대요. 자, 유혹인데 무슨 유혹? To improve 향상시키려는 유혹. 형용사 준법이네요. 뭘 향상시키려는 유혹? 품질. 뭐의 품질? 우리의 삶의 품질.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앞에 잠깐만. 3번 문장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 잠깐만, 뭐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3번까지는? 그래, 3번 문장까지는 소유권에 대한 얘기만 했어. 근데 갑자기 4번 문장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어? 우리의 인생의 뭐?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유혹을 본대요. 그럼 지금 이 말 쓸데없이 괜히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유혹이 결국 뭐로 이어진다? 소유권이랑 연결된다라는 거지. 그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자, 근데 방법 뭐 함으로써? buy ing 구매함으로써. 뭘? 더 큰 집. 아니면 죄송합니다. 더 큰 집. 그리고 세컨카 두 번째 차. 그리고 새로운 식기세척기. 그리고 잔디깎기 기계 등등. 이해했니? 자, 이게 뭐예요 결국? 이것들을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뭐야?
그렇지. 갖는다라는 소유라는 거야. 무언가를 물건을 샀어. 무언가를 산 게 뭐 그게 누구 거야? 내 거라는 소유권이 된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4번 문장을 봤을 때는 4번 문장 자체로는 소유권이라는 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왜 좋은 거야? 소유라는 거는 뭘 향상시켜줘? 우리의 삶의 품질을 향상시켜주는 거란 말이야. 그럼 4번 문장만 보면 좋아 보이는데 첫 번째 문장을 잊지 마라. 소유권에 뭐? 병폐, 병이 있다라는 거야. 그게 뭔지는 아직까지 안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무엇이냐? 아, 이 뒤엔 뭐가 나오겠구나. 소유권의 병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구나. 그러나 once 뒤에 주어 동사 보이죠? 그럼 once가 뭐로 쓰인 거? 접속사. 그럴 때는 어떻게? 일단 뭐뭐 하면. 일단 우리가 뭐 하면? 업그레이드 하면. 뭐를? 우리의 소유를. 자, 재진술 됐죠? 똑같은 단어 보여주기 싫다는 거야. 그렇죠? 일단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업그레이드 하면, 그리고 제가 점점 불친절해진다고 했죠? 컴마도 없죠?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컴마가 없지만. 당연하죠. 접속사 뒤엔 주어 동사 몇 개밖에 못 오니까. 하나씩밖에 못 오니까 주어 동사 나왔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끊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딱 좀 눈에 익는 거 보여요. Have a hard time, ing. 아, 번쩍. hard 대신에 뭐 들어가고? difficult가 들어갈 것 같은데. 또는 have 이거 전체를 뭘로 바꿔도 돼? trouble. 또는 difficulty. 똑같잖아요. have trouble ing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외웠을 거예요. have trouble ing 또는 have difficulty ing.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거를 이제 time으로 쓸 때는 요 배에는 강조기가 사실 없어도 돼. 그래서 a hard time 또는 a difficult time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어제 치과 치료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로 그 크라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직 본을 못 떴어. 그래서 임시치아가 들어가 있는데 임시치아 위에는 잘 깎았는데 옆에는 좀 덜 깎으셨어, 덴티스트가. 그래서 내 오른쪽 혀가 지금 거의 아작이 났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말을 좀 많이 절고 딕션이 안 좋더라도 오늘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기서 덴티스트를 꿈꾸는 사람 없나요? 준호가 덴티스트예요. 아, 먼 직업 같아요. 서윤이 덴티스트인데 돈을 그렇게 쓰고 갔는데. 아윤이는? 안 해요? 싫어요? 목표를 바꿔보자. 이제 너네 중간고사 갔어. 할 수 있어. 왜 못해? 왜냐면 이제 제 누나의 친구의 동생분이 이제 치과 의사이신데 덴티스트인데 부부가 둘 다 덴티스트래. 근데 둘이 심지어 같은 데서 일도 안 하고 따로따로 치과를 가지고 있대요. 진짜 둘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금액이 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강원도 강릉시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한 관광도시잖아요. 거주인구 21만밖에 안 되는 거기서 둘이 한 달에 4,800에서 많이 벌면 6,000까지 벌게요. 한 달에 치과 의사가. 근데 두 부부가 다 치과 의사고 하니까 돈 쓸 시간이 없대. 그렇게 버는데.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우리 누나의 친구의 동생이잖아. 그래서 누나의 친구가 대출에다 돈 안 빌리고 그 은행에다 대출을 안 하고 자기 동생한테 대출을 한대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하고 있다고 들었거든. 동생과도 같이 이렇게 살고. 근데 지금까지 마이너스라고 얘기 듣긴 들었는데 정말 아찔했습니다. 깜짝 놀랐어. 덴티스트들 굉장하고. 부부 덴티스트면 한 달에 6천? 한 달에 6천이면 되지?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것도 작은 도시니까.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사람 많은 파주, 운정 이런 데서 치과 하나 가지고 있거나 병원 하나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말하니까 자괴감만 드네요. 어쨌든 뭐 지금 얘기 애초의 목적은 제가 지금 혓바닥 상태가 안 좋아서 좀 힘들다는 거였지만 또 이상하게 얘기가 흘러가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직업을 돈 보고 고르면 안 돼요. 직업을 돈 보고 골랐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직업을 돈 보고 고르면 인생의 목적이 돈이 돼. 근데 생각해봐. 돈을 한 달에 10억씩 벌어. 근데 못 써. 의미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로 꼭 진로를 정하길 바랍니다. 뭐 잠깐 흐름 끊긴 김에 잡소리 좀 하자면 혹시 학교에서 선택 과목 용지 안 나눠줬나요? 슬슬 나눠줄 때 됐는데. 오늘 강의했어요. 아 오늘 강의했어? 종이 받아왔나요? 종이 왜냐면 내가 이제 선택 과목 뭐 이제 미리 고르는 시즌이 온다고 했었잖아요. 그걸 이제 고르는데 저도 요새 공부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낯선 과목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있구나. 여기 잠깐 올려주면 제가 이따 복사하고 돌려드릴게요. 안 줘도 돼. 뭐 어때?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랑 좀 많이 달라지고 선택 과목 자체도 좀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희들 선택 과목 고르는 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저도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아니 노출 안 시켜. 뭔가 바뀌었었던 게 야 니네 학교 이걸 많이 한다. 와 대수학으로 가는 거예요? 대수로 가네요? 그 대수가 옛날 수원이에요. 아 그냥 수원이에요? 그치 대수학이니까.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는 확통 미적이 선택으로 갔구나. 2학년 1학기 때 그렇네요. 수원 수투 다 끝나고 미적 1, 2로 나뉘어지고. 미적 원이 나 너 지금 보니까 너 미적 1, 2 다 고르려고 하는구나. 미적 원이 수투니까 미적 투가 원래 그림이 기후변화와 지소.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게 진로 교과인가요? 절대평가? 되게 보기 힘들게 만들어놨다. 사회는 하나 꼭 골라야 되는데 당연해요. 무조건이에요. 인문계열로 가고자 해도 과학은 꼭 하나 골라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너희들 융합인재야. 융합인재라서 어쩔 수 없이 하나는 골라야 돼요. 만약에 사회 뭐 골랄지 몰라? 윤리 몰라. 윤사. 내가 도와줄게. 나 윤사 전문가. 정교사 자격증. 임용문화 패스. 엘리트. 내가 너네 학교 윤사쌤보다 잘 가르칠걸. 자, 아무튼 뭐 혹시 인문계열로 가고자 하는 친구가 있고 등급을 좀 잘 따야 된다 그러면 진짜 윤사 고르시면 제가 좀 도움을 드릴 거예요. 앞에 두 친구는 해당 안 되고요. 서윤이는 골랐어요 혹시? 맞아요. 선택 과목. 생각하는 생각 중 아이언이는? 생각. 아이 생각만 하면 안 돼. 빨리 픽스해야 돼요. 아셨죠? 자 계속 이어서 가봅시다. 그래서 아까 멈췄던 해석에서 이어가면요. 일단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하면 우리의 소유를 됐죠? 근데 그 소유들이 어떤 소유들이 그렇죠. 일단 업그레이드하면 우리의 소유 이렇게 끊어주고 우리는 매우 힘든 시간을 갖는데요. 뭐 하는데? Go back down. 요게 핵심이죠. Go back down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돌아가가요. 다른 말로 return이 되겠죠. 되돌아가는데 쉬운 시간을 갖는다고 어려운 시간을 갖는다고? 어려운 시간을 갖는다고. 즉 소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쉽다 어렵다? 그렇지. 소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다. 아! 눈치 빠른 친구들은 눈치챘죠. 이게 곧 뭐예요? 그렇지. 이게 소유의 질병이 되는 거예요. 가지는 건 되는데 가지기 이전으로 못 간다는 거야. 강현이가 쓰고 있는 저 패드 내가 뺏어간다. 강현이 못 산다는 거야. 분명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강현이는 저 정도의 패드가 없어도 충분히 생활했을 거야. 근데 이미 거기에 익숙해졌죠. 소유를 가졌죠. 내가 그걸 뺏으면 못 사는 거야. 서윤이에게 있는 아까 파일럿 펜 다 뺏어가면 이제 모나미 펜으로 공부 못 한다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소유의 질병인 거예요. 넘어갑시다. ownership, 소유는 단순하게 그냥 쉽게라는 뜻이에요. 쉽게. 소유권은 쉽게 바꾼다. 우리의 관점을 바꾼다. 아, 그럼 이제 느낌 딱 봤죠? 질병이라는 게 진짜 병이 아니라 뭐야? 관점의 질병이야. 그러니까 소유의 질병은 진짜 치료가 필요한 병이 아니라
우리의 바뀐 관점이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못 돌아가는 거? 못 돌아가는 거. 자, 갑자기 moving backward to our pre-ownership state까지가 주어고 메인 주어, 동명사 주어죠. 그래서 단수칙은 is. 자, moving backward 되돌아가는 것. 어디로? 우리의 이전 소유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뭐다? 손실이다. 됐니? 자, 그리고 이 손실이라는 게 그 뒤에 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손실은 어떤 손실이라고요? accept 뒤에 목적 없는 못 관대네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에요. 이해됐을까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다. And so, 그래서 while 뭐뭐 하는 동안. 지금 여기 당연히 주어 플러스 비동사 정도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생략됐다는 얘기는 어디에 있는 주어랑 똑같다? 주절에 있는 주어랑 똑같다. 그래서 구태여 써보자면 이렇게 생각되겠네요. 우리가 뭐 하고 있는 동안 삶에서 moving up, 자, move up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다가 뭐로 비유될까요? 여기서는 뭘? 그렇죠. 삶의 퀄리티 업그레이드, 또 다른 말로 소유. 소유 퀄리티가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좋은 걸 소유하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올라가고 있는 동안, 자, 우리는 빠진대요. 어디에 빠진대요? 판타지, 환상에 빠진대요. 근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 that 이하라는 환상. 그러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라는 얘기는 요 빈칸에 들어가는 걸 A라고 했을 때 그러나 뒤에 나오는 걸 B라고 봅시다. A와 B는 같은 계열, 다른 계열, 반대되는 계열이 돼야겠지. 그러면 힌트는 뒤에서 찾아야겠네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판타지, 환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that 이하라는 판타지에 빠지는데 현실에서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야. 자, 9번 문장 마무리하죠. downgrading, downgrade 하는 것. 다른 표현도 많죠. move backward도 있었고요. go backward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표현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어디로 downgrading 하는 것? 더 작은 집으로 downgrading 하는 것. For instance, 예를 들어 더 작은 집으로 다운그레이드 하는 것은 수동태네요. 수동태는 무조건 몇 형식 취급이랬죠? 1형식 취급이에요. 완벽한 문장입니다. 경험된대요. 뭐로써 경험된대요? 손실로써. 근데 아까도 나왔지만 이 손실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로써 경험된대요. 그것은 당연히 손실이겠죠. 그 손실은 심리적으로 어떻대요? 고통스럽대요. 그리고 우리는 be related 동사원형 기꺼이 동사하다. 우리는 기꺼이 뭐 할 거래요? 만들 거래요. 기꺼이 뭘 만들 거래요? 모든 종류들의 희생들을 만들 거래요. 뭐 하기 위해서요? 피하기 위해서요. 뭘? 그러한 손실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손실이 뭐예요? 그렇죠. 소유 이전 상태로 돌아가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러한 손실들, 즉 소유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희생들을 기꺼이 만들 거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드디어 나왔죠? 요 마지막 문장. 이거 전체가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된다? 그렇지. 맨 위에 있었던 the ills of ownership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의 병폐, 질병이 바로 요 마지막 문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싫어서 모든 종류의 희생을 감수하는 거. 이게 뭐 나도 이게 좀 불안해 지금 걱정돼. 왜냐면 이제 저도 내년이면은 집 계약이 만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내년 2월 달에는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집이 빌라여서 평수가 꽤 넓어. 이 같은 평수 아파트를 구하려면 내가 진짜 영혼의 풀대출을 땡겨야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죠? 그래서 와이프랑 나랑 항상 하는 얘기는 지금보다 평수 좀 작아도 돼. 인데
과연 지금 평수 거의 40평 나대가는 지금 평수에 익숙해진 우리 부부가 과연 20평대 아파트로 회귀할 수 있을까? 왜냐면 우리 신혼 첫 번째 집, 첫 번째 신혼 아파트가 21평짜리 아파트였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40평 가까운 평수로 넓어졌단 말이지. 여기서 다시 내가 20평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도 못 돌아가겠다. 30평대 가야겠다. 신축 가야겠다. 풀대출 땡긴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모든 종류의 희생, 즉 병이 되는 거예요. 좀 걱정은 됩니다, 다시. 그래서 제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내년 1월쯤에. 그래서 제가 표정이 어둡고 이러면 너희들이 와서 쌤 침착하세요. 풀대출이 쌤에게 정말 안 좋을 수 있어요. 그걸 좀 얘기해 주시려고 해요. 기억해놨다가 하셨죠? 다른 빌려고 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나도 나이가 벌써 36개고 와이프도 벌써 32개야. 그래서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준환이 2세를 생각하고 있는데 빌라에서는 아이를 만약에 나랑 와이프랑 둘이 산다고 하면 빌라가 제일 좋아요. 근데 아이를 키운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커뮤니티 공동체가 좀 필요한데 아파트의 조건 그리고 우리 아이가 큰데 빌라는 그런 게 없잖아. 놀이터 같은 게 우리 아이 맨날 아파트 단지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혼자 걸어와야 돼.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어.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애도. 그래서 걱정입니다. 고민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참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여러분 부모님 나이 때 벌써 그렇게 대성을 하시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안정적인 집을 가져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후원을 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지 참 존경스러워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정말 대단하신 거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입고 있고 갖추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모님의 케어로 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나는 내가 여러분들 부모님 나이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성취를 이룰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대단하신 거거든요. 자랑스럽게 여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이 조금 눈에 보일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우리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이 되겠죠.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죠. 그래서 return이라는 단어 참 의아했죠. 왜냐면 이 지문 본문에서는 돌아가다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go backward, 뭐 moving backward, 그리고 downgrade라는 표현을 다 썼는데 가장 쉬운 뭘 안 썼어? return을 안 썼잖아. 그러면 return이 뭐로 나오겠구나? 성지로 나오겠구나라는 정도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좋습니다. 자, 실전 1번 펴놓고요. 지금 현재 5시 52분입니다. 8분 쉬고 6시 정각부터 실전 1번 이어서 가겠습니다.